예, 3부 시작해서 염동찬 연구원이 이제 카메라에 딱 나타날 거예요. 잘생긴 네. 얼굴이 나올 겁니다. 저 CC크림도 와, 발랐어요. 지금 CC크림 발랐어요? 미치겠다. 다음에 CC크림까지? 이렇게 반만 발라고 우리가 지금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다들 지쳐 있는 상황인데. 정말 좋네. 웃겼네. 아니 앞에서 신중호 팀장이 어쩌면 갑자기 걱정됐어. 1, 2부 때 괜히 좀 약간 비판적인 얘기해가지고 그런데 아니, 이건 주식시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이해하시고 실제 한국에서 배당주 투자 관련해서 굉장히 책도 번역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미국이야. 맞아요. 이게 참 한국에서는 잘 이게 안 돼. 근데 왜 그런 거야? 생각보다 보면은 일단 그 배당주 안 되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배당주라는 거는 배당을 할 만큼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익이 성장성이 높은 게 아니라 되게 어느 정도 안정기에 도달한 기업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사실 비슷하기는 한데 성장 스토리 있는 기업을 좋아하지 이게 안정성 있는 기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배당주는 약간 뒤로 한국에서는 좀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 같고요. 이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게 제가 세미나 가면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애플 있잖아요. 애플. 계산 안 하지. 주가가 언제 제일 좋았냐면은 아이폰 3 나왔을 때, 4 나왔을 때예요. 한국에 들어온 것도 아이폰 3GS인가 네, 3. 그랬잖아요. 처음에 들어왔던 게 그때가 주가는 사실 제일 좋았는데 배당은 아이폰 5 나올 때쯤에서야 처음 배당을 했어요. 주가를 배당 주기 시작한다고 해서 들어간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가의 그 높은 상승률은 즐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성숙기가 좀 지나간 그렇죠. 그런 거죠. 이렇게 상승률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도달한 기업들이 좀 배당을 하고 이게 또 이게 한국의 그 화끈한 투자자들은 이거 그렇게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 더 이렇게 곁다리로 말씀드리면은 한국은 이렇게 12월 결산이 98%예요. 배당이 다 웬만하면 12월 말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좀 이렇게 36, 91줄 그러니까. 공고로 밀국이 있으면은 미국 ETF 중에서 매달 배당 들어오는 ETF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을 이렇게 배분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36 이번 다음 달에 배당하는 기업들을 2월 말에 사고 이렇게 롤오버를 하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그 ETF를 디자인하기가 한국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못하죠, 12월 아예. 결산법이 네. 그렇죠. 그냥 뭐 3, 6, 9, 12월에 대부분이 뭐 거의 있고 그때만 12월이 이제 98% 잠깐 배당주 하니까. 컨셉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지금도 뭐 배당주를 이런 거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배당 수익까지 먹으려면은 지금 사서 12월까지 들고 가야 한국에서 된다는 실제 거죠. 배당주는 뭐냐면 배당 줄 정도로 돈이 있으니까 그거를 많이 밀려있을 때 사가지고 배당 맞아요, 받기 전에 맞아요. 파는 전략이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슬픈 얘기인데 아니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배당이 쌓여갔을 때의 토탈 네, 리턴이 맞습니다. 생각보다 리스크가 이거 크지 정호식이 않다라는. 맨날 하는 거 있잖아. 네, 그게 되게 처음에 중요하다라는 걸 투자할 다시 때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 투자할 때 해보면 지금 10% 넘어간다고 하는 것들이 맞아요. 있잖아. 네. 그런 것들. 뭐 그 얘기도 뒤에서 잠깐 하긴 할 건데요. 일단 이거부터 시작합시다. 네, 그런 얘기를 좀 제외하고 나서라도 뭐 저는 배당주가 되게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배당주가 좋은 이유 저는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배당주 지금 좋은 이유 3가지랑 배당주 어떤 거 사야 되느냐 뭐 2가지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배당주가 좋은 이유는 저는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배당주는 주가가 상승할 때보다는 코스피가 상승할 때보다는 이렇게 좀 박스권이나 조금 상승하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좋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배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배당 수익이 많건 적건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런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2011년부터 한 2016년까지가 초반까지가 한국에는 코스피의 그 지겨운 박스권이었어요. 그때 수익을 비교하면은 고배당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래프의 2페이지 보시면은 굉장히 고배당 지수가 코스피를 아웃퍼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배당까지 포함한 겁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고배당 지수도 그렇고 배당을 포함하면. 디프레이션 공포 있을 때 제일 좋잖아 이게. 그렇죠. 금리 떨어지고 이럴 때도 그럴 때가 이렇게 제일 좋은 거죠. 좋지. 뭐 그게 있는 건데 다음 페이지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배당주가 어떨 때 좋으냐면은 그렇죠. 금리 내려갈 때 좋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이 파란색 선은 고배당주를 코스피로 나눠준 거고요. 이 보라색 선은 그 배당 성장을 코스피로 나눠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올라가는 국면은 배당주가 강세인 구간이고 내려가는 구간은 코스피가 더 강세인 구간인 거죠. 그 배당주가 지는 구간이에요. 이게
금리 뒤집어 놓은 거랑 되게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단순한 산수고 네, 이거는 맞아요. 디프레이션 오면 배당주가 제일 좋아. 왜 일들 받으니까 그렇죠. 디프레는 이자 못 받는데. 맞아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자 수익을 못 받으니까 배당 수익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은 웬만하면은 경기가 안 좋은 그래서 구간이거든요. 12, 13년에 마이너스 금리 얘기 나오고 할 때 전 세계적으로 배당주가 엄청 맞습니다. 좋았거든. 네. 배당주. 미국도 배당 마찬가지고. 펀드가. 우리나라도 배당 펀드들이 좋았지 그때. 금리 올라가는 국면은 배당 말고 성장주 좋은 거 너무 많은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배당주는 약간 뒤로 밀리죠. 그러다 보니까 한 뭐 2016년 하반기부터 한 2018년 초반까지는 배당주가 시장을 언더퍼폼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좀 분위기가 바뀌었고 글로벌 통화 완화 정책 얘기 나오고 뭐 저금리도 이렇게 좀 장기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배당주 투자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고려할 만한 이렇게 하면 이제 옵션이다. 이베스트 하우스뷰는 이제 디플레 감안하는 거냐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금리를 막 올리던 사이클에서 기다려주는 사이클 이를테면 약간 비슷한 구간은 2015년, 16년에서 17년 넘어가는 그 구간인데 그때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못 올리고 수익률이 내려다가 보니까 2017년까지 초반까지는 배당 컨셉의 그 주가들이 시장을 그래도 아웃했다라는 거. 맞아요. 네.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지만 이렇게 배당 컨셉으로라도 시장을 들어가서 배당 일드로 우상향을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말씀드리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지표가 돌아서고 경기가 좋아지는 거 나오면 약간의 어떤 스위칭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식의 어떤 전략을 말씀드리는 그때 거예요. PT 다닐 때 썼던 그림 하나 생각났어. 배당 수익률이랑 금리랑 그려놓고 나면 역전돼가지고 그때 배당 훨씬 좋았어. 맞아요. 그거 그게 많이 뭐 일드 커브로 뭐 아니 일드 그래서 커브가 아니라 그거 일드겜 뭐 이런 거 그때 한참 하면서 유행해가지고 근데 이제 왜냐하면 주식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도 갑자기 올해 내내 금리를 못 올릴 환경이기 때문에 그냥 올해만 놓고 오면 그러니까 내년에 되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하반기부터 정말 내려야 된다 보다. 그러니까 내리면은 더 배당주가 가는 거죠. 그치. 그렇죠. 그래서 내리면 진짜 이런 투자 시장에서 어떻게든 그래도 일들을 잡아놓는 그 주식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해놓으면 이게 캐피탈 게인으로는 정말 이거 한 2% 올랐나 하지만 이게 3, 4%가 애드되면 그럼요. 상당히 클 수 있는 그리고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이렇게 파닥파닥 뛰는 섹시함을 그렇죠, 정해야지만 그렇죠. 근데 야, 그래도 포트에 펀드 가입하실 때 네, 지금 비중이 배당 좀 많은 것들 배당 잘하는 펀드들 있잖아요. 비자산의 어떤 배당 펀드 되게 잘하시는 매니저분 맞아요. 계시는데 근데 이제 개인 뭐 투자분들도 메인 예전과 그건 다르게 잘하시죠. 지금 넣으면 좋은데. 배당도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삼성전자도 분기 배당 주는데 오늘까지 사면 삼성전자 분기 배당 받을 수 있냐 이렇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배당만 그거를 한번 하고 싶다. 그렇게까지 진짜 길게 쭉 그게 그렇긴 한데 그 이벤트들이 일분기가 문제야. 너무 배당 없어요. 이벤트인가요, 1분기는. 그러니까 1분기 배당하는 기업이 좀 없어가지고 좀 아쉽기는 한데 뭐 그거는 안 바뀔 것 같고. 여기서 참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뭐 제가 앞에서 뭐 이렇게 금리가 낮을 때 배당주가 좋고 주가 뭐 코스피가 좀 지지부진할 때 뭐 배당이 주가 좋다 이런 얘기하니까 시장 되게 안 좋게 보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다만 2017년 같은 막 성장주 되고 그런 장은 아닌 걸로 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도 지금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옵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4페이지 그림 하나 배당주 사야 되는 세 재밌네. 번째 이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면은 배당 수익률이 너무 높아졌어요. 야, 우리나라 왜 이렇게 높아? 아니 빠져서. 주가가 빠져서요. 그렇구나. 아. 나 깜짝 놀랐어 지금. 이 배당 야, 수익률이라는 이게 지금 거는 우리나라 금리가 얼마인데? 그쵸. 1.5% 예금 금리가 1.8이니까 네. 거의 2배 이상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사실 더 높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배당 수익률이라는 거는 그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거잖아요. 맞아요. 일단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배당 수익률이 높고요. 배당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주는 게 계단식으로 조금씩 올라가는데 여기 있는 차트는 KRX에서 아직 2018년 배당을 반영 안 하고 2017년 걸 반영한 거예요. 2018년에 배당금 약간이라도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배당 수익률 좀 더 높아질 수가 올라가겠죠. 있다는 네. 거죠. 다만 아쉬운 거는 이 높은 배당 수익률을 받으려면 사실은 12월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내려온다라는 거는 주가가 또 올라가는 그렇죠. 거니까. 뭐 그럴 수도 네. 있어요. 그때 진입하면은 좀 그쵸. 놓칠 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뭐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 측면도 그렇고 금리 움직임도 그렇고 한국 배당 수익률 레벨에서도 그렇고 지금 배당금 투자 고려할 만한 팁으로 하면 우리나라 우선주들 있잖아요. 네. 우선주들 중에서 박살 났을 때
배당 수익률 좋아지거든. 맞아요. 그럴 때 사가지고 배당 받지 말고 팔고 나오는 전략이 사실 되게 재밌는 전략. 거래도 없거든. 저 예전에 배당주 제가 그 우선주 이렇게 노하우인데 변동성이 너무 커요 우선주들. 그래서 박살나거든. 그렇죠. 거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박살이나. 그럴 때 에이 하고서 뭐 해놓고서 어느 날 보면 이게 알아서 배당 받을 때쯤 되면 하여튼 올라가 있어. 그리고 특히 실적도 좋아지면 맞아요.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네. 우선주들 있잖아요. 현대차 와, 이유비면 이런 것들 한번 난리들 날 때 보면 네. 이게 참 로또 복구 약간 옵션 스타일들인데 어쨌든 이렇게 결국 같은 기업의 주가니까 이게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벌어졌을 때 매매하는 전략 그쵸. 이런 것도 사실 뭐 롱숏 측면에서 펀트들이 많이 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왜 배당주가 좋냐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렇다면은 좀 배당주 어떤 거를 사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좀 미국의 사례를 좀 가져와 가지고 했어요. 배당주 하면은 다들 되게 좀 재미없고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배당에다가 다른 전략들을 붙인 다양한 인덱스가 있는데 그 인덱스들을 제가 몇 개 가져와 가지고 좀 과거의 수익률이 어땠는지 이거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이게 주가 수익률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총 7개 지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은 S&P 500 같은 경우에는 비교하려고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2개 아까 신종훈 팀장님 말씀할 때 나왔었던 게 이 아리스토크렛이라는 인덱스죠. 그 다음에 있는 게 하이 디비던드. 이거는 이 2개는 단순히 배당만 보는 거예요. 아리스토크렛은 25년 동안 배당금이 매년 올랐던 기업들을 뽑은 겁니다. 참 미국은 대단해요. S&P 500 기업인데도 30개 이상이 나와요. 한 10%는 돼요. 네. 이게 나오더라고 25년 동안 배당을 늘린 기업이. 그러니까. 그리고 뭐 하이 디비던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인가 리밸런싱 하는 걸로 아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그냥 수익률이랑 주가랑 배당금이랑 고려해가지고 배당률이 높은 그런 기업들 선정하는 거죠. 이거는 배당만 보는 거고요. 다음에 있는 2개는 배당이랑 주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로우볼이랑 오른쪽에 있는 하이베타랑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로우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요 때문에 만든 거냐면요. 주가의 배당을 노리는 거기는 하지만은 채권이 아니잖아요. 주식이잖아요. 결국 주가가 깨지면 배당 받아도 나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무서움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배당 높은 것들 중에서 변동성, 주가 변동성 낮은 기업들만 선정을 한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하이베타는 반대죠. 배당주라는 한계가 있으니까 상승장 때 재미가 없더라. 그러니까 상승장에도 재밌을 수 있도록 좀 베타가 높은 기업들, 뭐 주가 올라갈 때 탄력이 높은 기업들을 같이 넣겠다라는 게 이 하이 베타라는 거죠. 이 2개는 주가를 라를 같이 고려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2개는 퀄리티라든지 뭐 이거는 뭐 S&P 500은 아니고 다우존스인데 이 2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랑 펀더멘탈을 같이 보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지금까지는 뭐 배당 많이 줬는데 이 기업이 미래에 수익이 안 나가지고 배당을 안 주면은 나는 주가도 떨어지고 배당도 못 받아가지고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 기업의 뭐 이익률이라든지 뭐 부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계속해서 배당을 할 수 있는지 같이 보겠다라는 건데요. 수익률을 이렇게 보면은 이 5페이지에 있는 그림은 절대 수익률입니다. 배당 고려 안 한 거예요. 주가만 본 건데. 네, 주가만 보면은 매력 없어가지고 나 전체 그쵸. 근데 왜 얘가 이걸 하차 설명 안 하지 그러고 있었어. 주가로만 보면은 다들 안 좋은데 좀 신기한 게 S&P 500 아리스토크렛은 S&P 500을 조금 이겨요. 주가만으로도 배당 고려 안 하고. 이거는 되게 신기한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배당 주식이 아니라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배당을 굉장히 오랫동안 한 25년씩 된 미국의 이런 오래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측면에서도 오히려 뭐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6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배당을 고려하면은 확실히 좋습니다. 토탈 리턴으로 본다. 그렇죠. 토탈 리턴으로 보시면은 이게 뭐 당연히 그 고배당 하이 디비던드라든지 의외로 좋은 게 로우볼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우볼이 왜 좋지? 그러니까 로우볼이 좋더라고요. 이게 시장 변동성이 낮은 변동이 국면에서 낮으니까 더 편안한 거 아니야 이거? 그것도 있고 작년에 깨질 때 덜 깨진 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 그 배당금까지 받으니까 이렇게 좋고, 오히려 배당금 고려하더라도 아리스토크레스는 약간 이기는 거 정도, 그 정도가 되는 거고요. 로벌 버러트리티 하이 디비던 이게 제일 재밌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 있는 거 주가를 같이 고려한 종목들이 좋고. ETF가 있어요, 이거? 이거는 ETF들 다 있어요. 많지는 않아도 아리스토크렛이 되게 오래된 그 ETF거든요. 그 인덱스거든요. 이거는 있고, 딴 데는 별로 없고. 좀 재밌는 거는 펀더멘털 고려한 거는 생각만큼 재밌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하이베타가 정말 성과가 안 좋더라고요. 이게 배당 주면서 이 배당주의 한계를 베타 높은 뛰어넘으려고 거는 했는데 항상 안 좋아. 이게 베타 높은 거는 내가 보니까 네, 베타가 뭐야? 별거 아니잖아. 그냥 맞아요. 기름이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그게 뭐가 그게 좋아. 근데 보니까 이게 상승할 때는 배당주라서 그렇게 많이 못 오르고, 그렇지. 떨어질 때는 베타 많아서 좀 많이 박살이야. 떨어지니까요. 양쪽에서 다 좋게 만들려고 했는데 양쪽에서 다 못하는 인덱스가 돼버리더라고요. 하이베타는. 의외로 로벌이 전반적으로도 괜찮게 많더라고. 네, 맞습니다. 디비던 말고도. 근데 뭐 이제 다음 페이지 7페이지에 그 주가 상승 구간, 하락 구간별로 그렇다면은 이 7개 인덱스가 어떤 게 좋았느냐라고 보면은 거의 뭐 이렇게 그 토탈 리턴 개념으로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미국 그 올라가는 구간에 S&P 500보다 좋기는 하는데, 오히려 고배당이랑 로우볼은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약간 좀 딸린다. S&P 그쵸, 500보다는 당연히. 오히려 하이베타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때 확실히 좋은데, 그거 문제는 올라갔거든. 떨어질 때입니다. 주가 하락할 때 이 로우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방어력이 좋은 거예요. S&P 500 작년 같은 경우에 떨어졌잖아요. 로우볼은 토탈 리턴을 고려하면 플러스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방어력이 좋고, 오히려 배당 받아도 하이베타 같은 경우에는 시장보다 많이 깨지는 이런 약점이, 변동성이 크다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금리 상승 하락 구간이 이게 좀 재밌는데, 금리 상승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주가 상승이지 뭐. 어떻게 그렇죠. 보면. 주가 상승 구간이고, 이렇게 배당주 수익률 뭐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데, 문제는 금리 하락 구간이거든요. 금리 하락 구간이 진입하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베타 빼고는 전부 S&P보다 배당 관련된 것들이 수익률이 이깁니다. 금리 하락 구간에서는. 그러고 생각하면은 결국 배당 컨셉이라는 거는 다른 뭐 아이템을 가미한다고 하더라도 이 금리 하락 구간에서는 좀 볼만한 아이템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은 미국에서 보면은 좀 성과 좋았었던 게 아까 아리스토크렛이라는 인덱스랑 그 저변동성 고배당 종목들이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도 좀 그런 종목들이 있는지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내용을 정리했는데, 먼저 배당이 꾸준히 상승한 종목들 이렇게 정리한 게 여기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미국은 25년 동안 상승한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한국은 10년만 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지금 종목 중에 딱 2개 있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아닙니다. SK랑 맨 마지막에 있는 DRB 동일 시가총액 1,000억 좀 넘는 이거 하나 있어요. 야 슬프다 진짜. 2개예요, 2개. 주 SK랑 이거 2개고, 이거를 9년으로 약간 완화하면은 리노공업 들어갑니다. 3개 들어가요. 리노가 정홍식이 그렇게 좋아. 네네네. 연구원에 뭐 항상 이렇게 배당 아프리카 올라가니까. TV도 좋은데. 그렇죠. 여기에 있는 10개 종목은 7년 동안 배당금을 이게 올린 의외네요. 기업들이에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TV 그쵸. 진짜. 성장주라서 테마도 되고. 사실 이 기업, 여기 나와 있는 어. 10개 기업이 배당 수익률이 되게 높지는 않아요. 아프리카 TV도 그러니까, 뭐 1% 안 돼. 그냥 나 약간 이상했던 이게 거야. 그냥 배당 네이버 수익률로 0. 그러니까 이게 배당 수익률을 접근한 게 아니고 그렇죠. 배당금을 올린 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종목이 딱 삼성전자, 네이버, 아프리카 TV 이렇게 해서 안 땡겨.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저는. 나안 아니, 땡겨. 아까 아리스토크렛 인덱스 얘기할 때 야 말씀드렸던 그거 보다가 것처럼 이거 보니까 갑자기 확 이게 그랬잖아. 거기 이렇게 미국 기업들도 보면은 한 25년 올리니까, 그런 기업들은 인덱스를 그냥 프라이스 개념에서도 약간 이기고, 토탈 리턴 개념에서도 더 많이 조금 더 이기고, 이 정도라는 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고배당 저변동성 종목들 당연히 정리를 금융주가 했는데, 많이 있네요. 금융주 그렇죠. 많죠.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에서, 아니 KRX에서 이렇게 배당 관련된 인덱스들 몇 개 이렇게 발표를 하긴 하는데, 저변동성 지수는 이렇게 KRX에서는 이렇게 발표는 코스피 시리즈에는 없거든요. 배당 성장이나 고배당주 이 정도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2가지 컨셉으로 뽑아왔는데, 저변동성 종목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업들 이렇게 S&P에서 하듯이 하면은 대부분
저희가 생각하는 고배당 종목입니다. 금융주 플러스 그 다음에 통신주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 배당성이 너무 낮아 우리나라는. 그거 생각하더라도 배당 우리나라에서는 고배당주인데 배당 성향을 보면 글로벌 표준에 그쵸. 너무 못 미치니까 이게 또 문제고 한국은 정말 배당을 안 하는 거야. 아니 뭐 그래도 여기 나오는 기업들 뭐 배당 다 이렇게 4% 이상씩은 되니까 이 정도면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꾸준히 배당한 기업들 요게 좋아 보이죠. 전자 좋아 보이던데? 전자 뭐 좋죠. 아프리카 TV, 네이버, 아프리카 TV 전자랑 네이버 괜찮아 보이네. 네.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좀 분기 배당도 대원제약 하니까 저희 오늘 저는 아침에 또 괜찮을 대원제약 것 같은데요? 나왔잖아요. 이런 기업들. 저는 뭐 이거 두 가지 컨셉 그냥 배당 수익률 높은 종목들 이것도 좋지만 여기다가 뭔가 알파 끼운 종목들 미국에서 성공한 케이스 한국에서도 좀 적용해 보자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워킹 하겠냐라는 거에 대한 피드백을 네. 드리면 금리가 워낙 낮아졌으니까 아니 이런 이거 거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 올해 예. 그냥 나는 저라면 일반 뭐 투자분이 들으시니까 일반인들 많이 들으시니까 배당 펀드 잘하시는 분과 펀드 가입하는 게 제일 낫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확실히 그 기간 동안 아웃퍼폼 하더라고 그 펀드들이. 네. 그리고 뭐 미국에 상장돼 있는 저는 배당주 ETF 도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ETF도 같고.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 그리고 아니면 장 좀 4월에 흔들릴 때 우선주 같은 것들 그냥 그렇죠. 급락할 때 밑에 깔아둬서 사놓으셨다가 예. 가을 여름벌 지나고서 파시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변동성 커가지고 이렇게 계속 봐야 돼가지고 우선주. 네, 이거 왜 웃는 켰는데 내가 배당 관련 책을 꽤 봤어요. 우리나라에 좋은 책들 많이 나왔고 번역책도 있고 또 배당 투자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배당을 당연히 하셔야죠. 고민하시니까. 근데 그분들은 확실히 노하우가 계시고 저희들은 뭐 그 정도 노하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이 생각보다 배당 투자가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좀 이게 좀 일관되게 해주는 경향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히려 신팀장 말대로 삼성전자 이런 게 나은 거야 배당 투자는. 한국은 실질적으로. 그렇죠. 난 그래서 올해 내가 조심스러운데 시장 전체적으로 이거 약간 딱 두 분 하셨으니까 나 올해 의외로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게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저 그래서 나 지금 개인적으로는 나 무섭지 모르는데 삼성전자가 포함돼서 뭐 현대차도 다른 고배당 지수에는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쵸. 이거 올해 실적이 괜찮아지는 거면 컨셉에 따라 다르긴 완전 한데. 시장 골 때리는 상황 벌어지는 게 삼성전자, 현대. 만약 염차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올라가 버려. 다 중소형주만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떨 것 같아 부지기. 뭐 윤조가 또 햇소리 한다 할 텐데 제가 요즘 오늘도 미팅이 4개인가 있었는데 똑같아. 지수는 갇혀 있고 MSCI고 종목장. 종목장이고 어쩌고 그래요. 바이오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상한데 난 지금 계속 이상한데야. 그리고 얼마 전에 염차장 우리 염차장 같이 녹고 했었나 그 어규진이가 제 차갑고 그냥 시크하게 말은 하지만 어떠냐 했더니 추정치 이번에 하향 웬만한 거 다 했어요. 그래버리고 나는 그냥 안 좋은 거 다 하는데 오늘 웃긴 게 삼성전자 다 던져버리는 사람들 나오더라고 일반 투자자들도. 그러면 이것도 많이 온 거 같고 하인스라.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요? 삼성. 아니 왜냐하면 그거를 기관에서는 내가 요새 점점 이상해져서 막 팟캐도 듣고 그러잖아. 와 분위기 보면 전부 다 이제 확신범들이 네, 돼가 맞아요. 있어. 그래서 배당 투자 이거가 대형주거든 사실 한국은. 그죠. 그렇죠. 한국은 대형주거든 이게. 배당형 펀드 종목들 저희 딱 애들러서 얘기한 겁니다. 애들러서 얘기한 거야. 둘이서 막 떠들고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배당 펀드 이길 때 보면 대형주 움직일 때. 예, 그렇죠. 그래 염차장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한국은 그래요. 그래서 의외로 대형주 움직이는 자오나 생각이 난 들어서 두 분 자료 듣고서. 그러니까 오늘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배당 이거 한다고 하니까 한 분이 물어봐요. SO일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배당을 충격적으로 줘가지고. 근데 그분 물어보시는 게 이렇게 정말 배당을 잘 줬던 기업인데 이렇게 설비 투자 어쨌든 많이 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배당 투자 그래도 이런 그 SO일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이렇게 줄인다 하더라도 그런 기업들의 어떤 장기 성장성,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줬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보고 그냥 믿고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죠. 그거는 뭐 알 수가 모르지 없는. 우리도.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알수 이게 없어. 그냥 제가 충격으로, 최근에 좀 봤었던 칼럼 중에서 고배당주가 정말 계속 좋은 거냐라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 칼럼을 봤는데 그 사례로 GE를 가져오더라고요. 미국에. 맞다. GE가 이렇게 설비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이 아리스토크레처럼 배당을 계속 늘리는 기업에 계속 그 인덱스에 남아있고 싶으니까 투자자들한테 더 해주고 싶으니까
경영 상황이 악화돼도 이제 배당을 계속 음.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리밸런싱 하는 관점에서 배당은 봐야 되는 건 근데 아까 그 염차장 질문은 뭐냐면 그런 기업이 앞으로도 과거에 이랬을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몰라요.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우리가 백미러 네. 보면서 운전을 네. 하는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경영진이 바뀌거나 어떤 정책이 바뀌었을 때 기업은 동물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질문하신 거 제가 답변 드린다면 그건 몰라요. 예. 알 수 없는 거고 SOL이 더 중요한 건 SOL이 과거와 같은 현금 창출률을 가져가면서 뭔가 돼야 되는 게 더 중요한 분석인데 네. 그거는 제가 여기서 섹터 네. 담당자가 아니까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 나만 머리가 맑아졌어 지금. 저는 왜냐면 오늘 대형주를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그리고 갑자기 비자산 펀드가 생각이 났어. 퇴직연금 쪽으로 돌려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저희 나 내가 은근히 퇴직연금을 갖다가 펀드를 왔다 갔다 바꾸는 스타일인데. 저 퇴직연금 10년 가입한 게 이제 얼마 안 돼서 저도 가입해야 돼서. 근데 제가 재밌는 난 회사 거. 회사 거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배당 펀드 같은 게 한국에서 의외로 수익률이 좋아요. 그러니까 펀드 투자자분들은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배당 펀드를 어쩔 때 이렇게 잘 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의외로 PB들이 그 감각들을 잘 얘기 안 하시더라고. 막 이론적인 것만 하는 거야. 근데 요럴 때 매크로 환경 할 때 요럴 때 내 경험으로는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번 집에 가자. 마지막에 뭐였지? 또 헷갈렸어. 이리 오너라. 맞아. 이리 오너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